자, 오늘은 금융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사기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돈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한 방에 막 날리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몇 프로죠? 요즘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다 1%, 2% 안팎이 굉장히 낮은 금리죠. 연 1%, 2%밖에 안 되니까 사실 사람들은 항상 높은 수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찾아봐도 사실 은행 금리가 1%, 2%면 그 이상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 이상을 낸다는 것은 항상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내가 수익률을 월 2, 3%를 줄게. 연 3, 40%를 줄게. 확실해! 라는 제안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은행금리가 연 1, 2%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확정금리를 연 3, 40%를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을 여러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 받으신다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제안 받으시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가능하겠어? 그리고 한번 좀 의심하십니다. 그죠? 사실 이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한 달 뒤에 모두 다 금융사기에 가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금융사기 보통 유사수신 업체라고 하거든요. 이 업체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연 30%, 40%, 뭐 때로는 그 이상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의심하세요. 그리고 실제 가서 들어보니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사수신 업체에서 제시하는 그 수익률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실제 금융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일반인들이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금융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분석해보고 따져봤는데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연 수익률 30%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덜컥 자기 돈부터 맡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과연 실제로 가능한데 얘네가 왜 사기로 끝날 것인가? 왜 사기로 끝나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께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세스, 흐름을 아셔야지 여러분 금융사기를 안 당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뭔가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 10억 정도 내가 자본이 있으면 열심히 뭔가를 사업을 하고 뭔가를 팔고 유통을 하든 뭐라든 해서 연 30% 수익 정도 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더블로 벌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얘는 30% 수익이 가능한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1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 수익 30%가 가능한데 저한테 투자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처음에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시겠죠. 저 믿을 수 있어. 그쵸? 자, 일단 그런데 제가 한대니까 내가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한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보지. 그래가지고 푼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걷어가지고요. 10억을 열심히 투자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후에 진짜 30% 수익을 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1년이 됐으니까 투자자들 다 모아놓고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 지난 1년 전에 저한테 1000만 원 투자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30% 수익 냈거든요. 13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우리 박 선생님, 자 500만 원 투자하셨네요. 아깝네. 너무 좀 더 하시지.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30% 65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저한테 5천만 원 투자하셨네요. 자 5천만 원에다가 수익 30% 더해서 6,50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배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러고 제가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자, 그렇죠. 돈 벌었었네. 네. 자, 뭐 하냐면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1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사실 통장에 한 5천 더 있는데 5천만 원 해줄 테니 다시 한 번 더 하시죠.
이런 요구가 본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혼자 오셨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 뭐 다 데리고 오면서 야 된다더라 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0억을 가지고 30% 수익을 한 번 달성하는 순간, 이것이 검증되는 순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억을 가지고 내가 30%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문이 나서 돈이 50억, 100억, 200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5배, 10배, 20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10억을 가지고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똑같이 10개, 20개, 100개를 복제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게 성공하려면 사람도 똑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거기에 똑같은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10억 가지고는 가능했는데 이게 5배, 10배, 20배가 되니까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거기 중에서 한두 군데가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펑크 난 돈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빼서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밑장 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결국 그래서 밑장 빼기를 하다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폭발하고 결국 금융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가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지고 검증만 하십니다. 근데 사실 금융사기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업 아이템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일치하면 그것은 그 수익을 벌 수 있지만 수요가 넘쳐나 폭발해버려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이 금융사기는 밑장 빼기로 전락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문제다. 이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보셨던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저축은행 부도 사태. 이것이 바로 밑장 빼기, 금융사기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사기가 돼버린 단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왜? 저축은행이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큰 차이가 안 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굳이 저축은행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에서 1%, 2%밖에 안 주는데 저축은행은 3%, 4%를 주는 거죠. 더블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축은행으로 몰려간 겁니다. 저축은행은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더 부실한 대출에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실 대출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예금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이 터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답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금융사기, 높은 수익을 제시한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에게 제안이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가능한 겁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그런 건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까지 온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몇 번째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선순위로 들어가면 일단 먹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 번 먹었어. 예,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빠지셔야 돼요. 자, 그렇죠. 먹고 빠져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 이미 후순위가 누군가의 밑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금융사기, 유사수신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금융사기, 유사수신이 가는 과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혹시 되도록이면 이런 금융사기, 높은 수익의 유혹이 수익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감안하시고 투자하시고요. 그것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금융사기, 유사수신의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기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 당하시거든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 수요 공급의 문제다. 명심하시고요. 예,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